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마지막까지 큰 변동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800억 매수, 기관 투자자 28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약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보합,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한 67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일부분 매도하면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있을 그 MSCI 리밸런싱 이벤트에 대해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사실 증시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눌러지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에 맞춰서 그런 파생 상품에 대한 현물이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 움직임이 이번에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길게 솟았다가 조금 떨어지면서 진행이 중이고요. 21선 좀 위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5% 올라갔을 때 정도까지 좀 2500선을 단숨에 좀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그런 움직임은 지금 살짝 이제 멈추어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승 추세를 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변수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제 11월 중순에 있을 미국의 예상안 통과에 대해서 좀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그 이슈가 좀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런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디폴트 위기에 빠지거나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증시의 흐름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월봉도 이제 때려졌다가 이제 다시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은 증시 전체가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2,800억 매수를 했고요. 11월 8일에는 양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했고요. 이제 내일부터 옵션 만기가 끝나고 금요일까지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부터 해서 그 새로운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한 2주 정도는 그런 이 MSCI 리밸런싱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280억 매수를 했는데요. 대부분 금융 투자로부터 매수가 나왔고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800포인트 또 이제 근근히 지켜주면서 그 아래로 또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반등하고 그 7% 가까이의 상승을 상당히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추세를 더 살려서 반등해 주는 게 좋겠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공매도는 해결이 되었지만 경기 침체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 침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도 좀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을 또 이제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 보이고 미국의 디폴트 이슈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지표, 그죠? 미국의 CPI 지표라든지, 한국의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약 매도, 조금 매도했습니다. 크게 매수 매도 없이 끝났고요. 일단은 코스닥도 분위기를 다음 주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312원으로 반등을 했고요. 1300원 깨고 지금 조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워낙 3일 만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 라인에서 옆으로 횡보 중입니다. 뭐 다음 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미국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잘 되고, 혹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기대보다 훨씬 떨어진다면, 이 환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그 신호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0.6%, 0.2% 정도 반등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같이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로톡스가 0.8% 정도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는 둘 다 좀 좋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76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 1% 정도 반등했지만 국제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90달러를 반짝 찍고 이렇게 76달러 오히려 더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중동 전쟁이 이제 격화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침체가 일어난다는 것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국제유가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 가격 변동들이 좀 우리의 날씨 변화처럼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요.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뭐 76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뭐 50달러까지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또 여기서 급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 하루하루의 변동폭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계속 분석을 하면 굉장히 이 시장에 휩쓸려 가지고 방향을 잡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도 3.6달러, 뭐 3.5달러까지 갔다가 단숨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3.1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그래도 뭐 3달러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지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대부분의 지금 가격들이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에는 긍정적이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표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경기 침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연준 FOMC가 원했던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가 와야지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금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전처럼 코로나가 터졌을 때처럼 금리를 대폭으로 인하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뭐 막 엄청나게 빠르게 내리진 않겠지만 일정 간격을 두고 한 분기마다 한 번씩 정도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0.25% 정도까지. 혹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뭐 0.5% 정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반대의 방향이 내년에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좋지 않은 신호가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던 신호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먼저 잡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은 국채금리 4.54%입니다. 국채금리는 4.5%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4.6% 반등했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채 발행을 뭐 엄청나게 더 하면 또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뭐 적절하게 지금 수준 유지하거나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또 예상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은 떨어지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한 2배 정도까지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이전에는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이 좀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왜곡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돈이 돈을 벌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일부 비트코인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년에 뭐 호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경기 침체하는 반대로, 그죠? 이렇게 좀 오늘 증시 전체는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전히 이제 그 소식, 그죠? 11월 중순에 있을 미국의 예산안 소식, 뭐 11월 말에 있을 MSCI 소식, 그 다음에 국제 정세 이런 것들 좀 기다려 보면서 올해는 조금 사리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좀 좋은 상황이 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이 먼저 잡혀야 되고, 네, 그런 물가 지표들 기다리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증시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40원 하락해서 3% 정도 하락했고요. 14,110원으로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금 상승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일부 물량이 좀 쏟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좀 적은 수준이었고요. 14,070원 정도 네,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40만 주, 그리고 어제도 220만 주, 어제는 한 30원 정도 하락했고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한 3일 정도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1월 달 이제 옵션 만기도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뭐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옵션 만기 주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흐름이 좀 전환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공매도 상환이 좀 본격적으로 수행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차트는 더 볼 건 없습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21선을 찍고 지금 뭐 이 정도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 중이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라인까지 또 내려가지고 네, 횡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바로 여기서 N자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증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도 있었고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을 예측하고 시장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기회가 되고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는다면 충분히 지금 좋은 매수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다 받는다면 이런 이제 제조업, 그다음에 건설 종목들도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11월 말까지는 좀 상황을 좀 보고 저도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1선과 이제 5일선이 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 준비를 위한 그런 첫 번째 과정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61선, 121선 네,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이평선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 갭을 메워주는 과정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증시도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일부분 같이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접근하겠습니다. 자, 65일봉선 찍고 반등을 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보겠습니다. 차트는 뭐 더 볼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제 기간 투자자가 78만 주 매도, 어제도 12만 주 매도 하면서 기간 투자자가 지금 공매도 금지 이후에 7, 8, 9, 3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000주 매수를 했고요. 금융 투자는 9만 1,000주 네,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뭐 이틀 정도 매수했고요. 보험,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아주 많이 매도를 하면서 기간 투자자에 대한 대부분의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4일째 공매도 금지 이후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69만 주, 7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아마 이 물량은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일부 물량을 뱉어낸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하는 듯 하면서 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0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꾸준히 매도를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모펀드도 오늘은 매도를 했고요. 네, 일단 기간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이제 이 옵션 만기 이후에는 좀 먹고 다시 매수로 전환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는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네,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그런 신한증권의 대규모 매수라든지 네, 그런 모간서울의 대규모 매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도 계속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오늘 뭐 1322만 주, 네, 그래서 전날보다 네, 한 10만 주 정도, 5만 주 정도죠. 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금지되었지만 일부분 이제 잔고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뭐 특별히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11월 9일에도 지금 이제 공매도는 계속 없는 상황이고요. 점점 이제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잔고가 옵션 만기까지는 지금 이제 가격대를 보고 추세를 보았을 때는 크게 많이 감소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본격적으로 모간서울이 공매도 상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모간서울이 공매도 상환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물량을 좀 줄였을 때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네,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잔고, 대차잔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자의 이 수급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제 보면 2,29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은 94만 주 정도.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네, 대차 잔고가 이렇게 체결이 급증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줄어드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는 뭐 2,900만 주 정도로 진행 중이고요. 11월 9일자로 상환이 더 되었을지는 뭐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량 상환을 했다고 이제 순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상환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이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는 네,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은 15,000주 플러스에서 16만 주 플러스로 오히려 더 늘었고요. 전일도 31만 주 매수하면서 다시 12.87%까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모간서울이 움직이는지를 주시를 하고 있고 그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또 증가하는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 매도가 동시효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고요. 그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그 물량이 지금 이제 묶인 것인지 일단은 평소에 옵션 만기마다 나오던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간서울이 쏙 들어갔네요. 자, 오히려 보시면 어제는 모간서울, JP모간, 메릴린치가 또 매도를 했었고 골드만삭스는 매수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네, 크게 뭐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보시면 관심 종목에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2.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7% 가까이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식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죠. 근데 SMR에 대한 사업이 중단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 사업비 상승에 대한 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 하나가 나왔었고요. 이전부터 그 사업비 상승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SMR에 대한 문제, 그죠? 궁극적인 문제는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 단가는 다 같이 늘어났다. 그래서 SMR이 좋지 않은 에너지원은 아니다. 에너지원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내 첫 SMR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뉴스케일 파워의 유타 발전소 프로젝트가 비용 문제로 중단이 되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 이렇게 투자를 했었죠. 주요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유타주에서 이렇게 이제 CFPP 무탄소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상호 협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비 용이 이제 급증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1년에 메가와트당 58달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8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뭐 50% 이상의 그런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건설 비용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발전을 높은 비용을 주고 살만한 그런 수요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SMR에 대한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때문에 지금 이제 발전 단가가 상승을 한 것인데 발전 단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건설 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 건설 단가라는 것이 이 SMR 건설에만 높아진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뭐 나머지 모든 건설 비용들이 다 올라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안타깝긴 하네요. SMR에 대한 첫 번째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좀 무산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프로젝트 중단은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인데요. 사실 이제 루마니아라든지 뭐 그런 폴란드라든지 그런 뉴스케일이 추진하는 다수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일단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의 사업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는 사실 미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까지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렇게 뭐 갑자기 무산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AE에서도 자금을 대준다라고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라든지 뭐 그런 제2, 제3의 프로젝트도 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검토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곳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건설 비용 증가로 인해서 많은 이 프로젝트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SMR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상풍력도 최근에 뭐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도 고금리 강풍에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미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내용을 보시면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 업체 오스테드가 미국 뉴저지주 해안에서 진행 중인 2개 대형 해상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손상 차손 284억 덴마크 크로네네요. 5조 3천억 원을 실적에 반영한다라는 소식에 오스테드 주가가 26%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고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기에는 상황이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더 나빴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건설 비용 단가 증가가 지금 이렇게 해상풍력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건설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케일 파워가 27% 내리는 것도 사실 뭐 굉장히 아쉽지만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점점 경기 침체에 대한 이 R의 공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건설 단가가 높아지면 지금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촉각을 두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얘기를 방금 했기 때문에 해상풍력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이 무산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꾸준히 지금 해상풍력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해상풍력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전봇대 3개를 이제 뽑는다라고 하고요. 그동안 계속 추진이 늦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규제와 그런 지역 주민에 대한 반대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규제부터가 지금 이제 좀 철회가 되면서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시너지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군 작전성의 협의 기준 개선이고요. 네. 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까다로운 규제로 이제 손꼽혔는데 레이더를 가리고 막는 장애인 그 차폐 발생을 우려해서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를 152m로 이제 제한을 했었는데요. 이제 대형화가 추세이기 때문에 이 152m가 높은 해상풍력 발전기는 사실 사업성 확보를 어렵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철회를 하면서 네, 이제 철회가 확정된 건 아니고 2024년 2분기까지 네, 마련해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습지 보호 구역 내 네, 송전로 허용이죠. 그래서 서해안에도 이제 송전 이 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서 끌어다가 전기를 끌어다가 이제 전력을 바로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이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좀 이제 규제가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의 타법인 출자 한도를 이제 확대해서 해상풍력 건설에 대한 비용을 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꽤나 이제 비중 있게 지금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 중이고요. 8메가와트급 터빈 국산화도 있지만 나셀 조립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풍력을 통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쪽으로 해상풍력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요 해상풍력의 대규모 단지들이 좀 상용화가 시작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기다리고 이제 2024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2024년에 또 이제 두산 지오 솔루션이라고 자회사 설립을 또 할지 일단은 그 한 번의 이 소식 이후에는 특별히 지금 소식이 더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실 근데 지금처럼 뭐 고금리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네, 수주가 또 이렇게 예상보다 떨어질 것 같다면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두산 지오 솔루션을 설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뉴스케일 파워 중에 빼뜨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아이다 호주의 프로젝트가 이제 무산이 돼버리니까 사실 이전에 발주냈던 그 기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납품은 할 것 같은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아이다 호주로 이 기자재가 나가긴 했지만 사실 루마니아 프로젝트로도 발주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자재는 그대로 만들고 원자로에 대한 수주가 사실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7천억, 6천억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조금 일정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맞춰서 이 원자로도 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혹은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예상 수주액에 잡아놨던 그 프로젝트가 좀 무산이 되어서 단기간에는 예상된 수주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뭐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뭐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G 히타치사 그죠? 사실 G 히타치사가 300메가와트급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77메가와트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비용이 높은 이 상황에서는 효율이 좋은 대형 원전이 또 이제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케일 파워보다는
G 히타치가 최근에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타겟은 점점 이제 소형화시키는 것이 타겟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면 또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이제 영국으로 가서 네, 경제사절단이 가서 또 협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을 또 하게 되는데요. 뭐 원자력 관련된 그런 협력을 할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처럼 뭐 구체적으로 시기가 어떻고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이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영국 원전도 협력을 하더라도 뭐 한국에 대한 기업 참여, 뭐 유도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런 글로벌에 대한 그런 추세가 하나의 에너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에너지를 다각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국가들도 늘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제 좀 공격적으로 늘리는 그런 영국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영국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검토를 진행하고 입찰까지 진행하고 건설로 들어가는 데는 사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당장 기다리는 것은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깜짝 이제 UAE라든지 뭐 사우디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웨덴에서도 이제 바텐팔인가요? 네, 이 기업이 신규 원전 계획 허가를 신청을 했고요. 스웨덴에서도 SMR을 이제 최소 2기 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의 가동 시기는 2030년대 초로 목표를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전 공급사들에게 제안 요청 절차를 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타당성 조사가 이제 2023년 말에 완료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원자력에 대해서도 스웨덴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스웨덴 원자력을 건설하게 될지 또 이제 내년 정도면 윤곽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이렇게 원자력 발전, 해상풍력,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이렇게 이제 다 섞어서 에너지를 늘리고 있고요. 지금은 경기 침체라서 확 가라앉았지만 결국엔 다시 경기가 활성화가 되었을 때 많은 에너지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지금 늘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건설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이 좀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경기가 다시 활성화가 되었을 때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이제 모든 에너지원, 무탄소 에너지원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